윤격분 최후 진술. 징역 10년 집에 안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일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된 게 7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개의 재판인데 오늘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우선 하나가 는 재판이 뭐냐면은 이 선거법, 대통령 선거 당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 검진법사 진성배 씨하고 만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 말 많은 민중기 특검. 그 민중기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에서만 두 번째 이제 기소한 건데 지난번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를 했었죠. 그래서 또 이 허위사실 공표 선거 때 있었다고 이걸 또 별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재판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8개의 재판을 받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오늘 그 구형이 나왔죠. 첫 구형입니다. 이 조은석 특검이 구형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은석은 뭔가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워낙 이 특검이 하는 게 없이 막 내란머리에 치중하느라고 이 또렷하게 뭘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거는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체포방해 이 사건인데 여기 이것과 다른 것들을 이제 다 병합을 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치를 구형을 한 거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을 한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죠. 그 결심 공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징역 5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그래서 합해서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바로 그거죠. 그때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을 해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아직 그 헌재 결론이 안 나와서 한남동에 있을 때 영장 쇼핑 기억나실 겁니다. 서부지방법원 자파 판사들이 있는 데 가서 영장 쇼핑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그 집행을 하겠다고 쳐들어갔고 몇 번 쳐들어갔고 그때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경호처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저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특검에서는 조은석은 이 체포방해다 해서 이거를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하고 구형을 내린 거죠. 뭐 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때 공수처가 이 수사권이 있는가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됐었죠. 그게 이제 징역 5년 구형이 나왔고 직권남용 그 혐의는 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직권을 남용을 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이 국무위원 9명이 심의권을 침해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엮어가지고 이것을 직권남용 혐의해서 징역 3년.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해서 징역 2년 이렇게 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아직 모르죠. 이것들 중에서 유죄가 나올 것도 있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형량은 다 이제 이것보다는 다 줄어들 텐데 이것뿐이 아니고 또 7개나 더 이거 외에도 7개나 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8개의 재판 중에서 첫 번째 구형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서 조은석이 최대 형량을 때렸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지지층 맞춤용 정권 그 입맛에 맞게 이렇게 구형을 내렸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속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1월 18일인데 그 전에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아니 본료 사건이 아직 이 법원의 판단이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온 건 검찰이 하는 거고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료 사건,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이 1심이 1월 2월 중순돼야지 나오는데 그거를 그 지루가 된 사건, 사실은 지루죠. 뭐 체포방해 이런 거는 그 사건을 어떻게 먼저 선고를 하느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비상계엄이 그걸 먼저 판단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작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좀 뒤로 늦춰달라고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월 16일 날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구형이 나왔고 1월 16일 날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뭐 내란 방조, 여기에 동조, 여기에 대한 또 선고도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초 되면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초 되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올 텐데 가장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내란, 비상계엄인 내란이냐 아니냐. 과연 이게 이 국헌문란이 있었느냐. 또 영토를 일부 기간 동안 영토를 찬탈을 했느냐 이런 건데 지금 법조인들끼리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보는 것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내란이라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건데 그런 논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합의부기는 하지만은 지기현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다른 재판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기현의 입에 상당히 지기현의 결정에 상당히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하나 했습니다. 선고를 했는데 이 선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제 막바지에 하고 있는데 형사 25부가 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이제 거의 전담 비슷하게 형사 25부에 계엄 관련 사건들을 맡기면서 다른 사건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여기 집중하려고. 그런데 그 전에 사건을 해오던 것들이 있죠. 해오던 것들은 선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뭘 했느냐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은폐 의혹 사건, 바로 서훈, 박지원, 서욱 이 사람들이 1심이 있었는데 전부 무죄를 내려버렸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문재인 정권 때 안보라인에 있던 그래서 그때 우리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 있었죠. 북한군 충격을 받아 숨진 뒤에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그때 문재인 정권이 은폐를 했다.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 그때 이제 북한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김정은 답방을 기다리고 또 그때 문재인이 녹음한 거 유엔 총회에서 방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대준 씨를 월북 몰이를 그때 했다. 그리고 진실을 은폐했다. 이래서 감사에서 적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죠. 검찰 수사에서 그때 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징역 4년,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또 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징역 3년, 노원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1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이렇게 구형을 다 받았는데 오늘 이 5사람을 전부 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다 무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5명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다. 이 5명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때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몰아간 혐의 이것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이제 1심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월북몰이를 한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데 이걸 다 1심 무죄를 했는데 그 판사가 지기현 판사다.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왜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에게 다 이 무죄를 내려줬을까? 그래서 그 유가족들은 상당히 또 지기현 판사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기현 판사가 오늘 문재인 정권 때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내려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성탄 선물 받았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완전히 다른 재판이죠. 다른 재판이다.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가 정말 본인이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죠. 법원이 지기현 판사가 이 부분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무죄로 판단을 했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때 되면은 이 좌파에서 오늘은 뭐 지기현 판사가 성탄 선물을 줬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몰아내지 못해서 지기현 판사에게 무슨 뭐 룸살롱 의혹도 세우고 탄핵하겠다고 하고 좌표 찍어서 막 괴롭히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지기현 판사를 막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2월 중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또 이게 확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게 좀 심리적으로 어떤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내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 전해드렸고, 자, 구형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니까는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죠. 마지막 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판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검찰이 나를 징역 10년을 채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 법리적으로 안 맞다. 그 이야기를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 이게 결국은 비상계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던 그 말과는 큰 줄기는 같죠. 지금까지 왜 계엄을 했는지, 이재명 야당의 이 예산 폭거, 무차별 탄핵, 그리고 국회 입법 폭죽, 이런 것을 그때 이유를 들었었죠. 그리고 부정선거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고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재판을 쭉 해왔으니까 6개월 이상 재판을 했죠. 6개월 이상 재판을 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대목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핵심적인 그 최후 진술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국회가 취임 초부터 정부 발목을 잡았다. 비상계엄의 원인은 거대 야당이다. 이재명이다는 그것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지금까지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유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을 깨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워낙 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이재명이 사사건건 대선에 지고 나서 바로 당권을 잡았죠. 그리고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하고 뭐 후쿠시마 계단 같은 거 퍼뜨리고 무차별 이렇게 탄핵을 하고 그 공무원들 탄핵을 해서 전부 다 기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재명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기각이 되는데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무차별 탄핵을 하고, 그때 결정적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이제 탄핵을 하는 걸 보고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최소한의 군 병력을 보냈고, 국정원에서 시정을 권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보냈다. 그리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가장 이 5년 구형을 받은 이 핵심 혐의가 바로 그거죠. 공수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직위원 재판부에서 석방 결정을 했죠. 구속 취소를 했죠. 그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도 공수처가 그 수사권이 없다, 이런 그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동훈의 동기 같은 자파 판사가 법원장으로 있는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소평을 갔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체포영장 시도를 방해했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예외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때도 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난 1월 3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위법하다, 수사권이 없다. 그때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막 밀어붙였죠. 심지어 그 공수처장이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 지침을 받는, 총을 맞더라도 가서 체포를 하라, 막 그러니까는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또 막 쳐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소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오늘도 또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 이렇게 공수처가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다는 건 수사 역시 못한다는 의미고, 퇴임할 때까지 기소 중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 막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막 영장 쇼핑을 해서 발부받은 게 위법하다는 거죠.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지를 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비상계엄을 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이 언론에 딱 그렇게 딱 크게 보도되고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걸 다 보도된 사안을 인지를 했다. 그것은 좀 일종의 코미디다는 이런 또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장치를 따르지 않았다. 특검 주장.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지 않았다. 이런 그 주장이죠.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했다 하면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다른 수단이 다 있었으면은 제왕적 대통령 하는데, 이재명 그 야당이 그렇게 포커를 하고 탄핵안 남발을 하고 계단 퍼뜨리고 막 했는데 그걸 제동을 걸 방법이 없더라. 다 수당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시가 아닌데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공수처가 간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느냐. 그때는 현직 대통령인데 비상계엄도 다 해제가 됐는데 이 영장 소피행을 해가지고 이걸 발부를 받아서 간주로 막 밀고 들어왔다.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은 그런 행위가 있었겠느냐는 반박입니다. 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1월 18일이 소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차 구속기간 만료라서 그때 이제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구형을 그 검찰이 특검이 했고 그것이 이제 심리를 1심 선고를 하는 재판부가 그 날짜를 1심 선고 날짜를 이틀 전 1월 16일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역형이 뭐 1년이라도 넣으면은 석방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년 1월 18일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조선일보 속보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좀 올려주시죠. 국회가 취임 초부터 정부 발목 잡았다. 비상계엄 원인은 거대 야당이다. 이렇게 다시 규정을 했고 저항적 대통령 권력 누렸다면은 계엄을 했겠느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의회 폭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특검 주장을 직접 반박을 하는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8일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대면 그에 대해 심리를 한 뒤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징역 10년이 구형된 데 대해서 법적 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고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재판에 불과하다는 또 입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8개가 기소가 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 또 몇 개가 더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바로 지기현 판사가 그 1심 선고를 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죠. 그것이 2월 중순에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1월 18일에 석방이 되고 2월 중순에 무죄가 나오면은 좌파 쪽에서 가장 긴장하는 좌파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이렇게 가면은 석방된 상태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게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치열한 양쪽의 법리 다툼이 있고 여론전도 여기서는 좀 펼쳐야 되지 않는가는 생각도 합니다. 내란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비상계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란으로 아직도 혐의인데 이걸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내란몰이를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1심이라도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 정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